네, 안녕하십니까. 자, 전업투자 24년차 주식 강사 위닝스탁입니다. 자, 테슬라가 어제 꽤 많이 올랐습니다. 거의 한 5%대까지 정도 오른 걸로 기억이 나는데, 여기 보시면은, 네, 5.15까지 고가가 올라갔고요. 어, 그리고 이제 이 매크로가, 나스닥이 처음에 좀 가다가 신고가 갱신하고 분위기 좋게 갔는데, 좀 상승이 좀 부담됐을까요? 이게 좀 이렇게 밀렸어요. 예. 아마도 은연중에 오늘 저녁 CPI가 발표가 되는데 이게 좀 사람들이 걱정이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가 오르면 어쩌지 하면서요. 지금 물가가 약간 오를 거다라고 예상치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CPI가 화요일 오늘 있고 목요일에는 또 PPI도 있고요. 예. 또 금요일에는 소매 판매 있고요. 자,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이 지표들 발표에 의해서 주가가 예, 한번 막 뿜을 수도 있고 상승으로, 그 다음에 좀 하락으로 좀 밀릴 수도 있겠고, 예. 저기서 어제 이제 그런 게 좀 나타났고, 테슬라에서 뭐 여러 가지 뉴스가 있었어요. 어, 특히 이제 로보택시 이제 특정 초대받은 사람들 말고 일반 이제 허가도 받았고,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그 앞에 관리 감독하는 직원이 앉아 있는 것은 여전히 앉아 있는 건지는 잘 정확히 모르겠어요. 예. 근데 그 직원이 없어야 하고 또 원격으로 조종을 하지 않아야 이제 진정한 로보택시가 되겠죠. 예. 그래서 9월 달부터 이제 한다고 하는데, 자, 이게 또 일정이 뒤로 밀리면 안 되겠죠. 연기되면 안 되겠죠. 그런 소식에 의해서 장 초반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원래 이렇게 갭이 뜨게 되면은, 프리마켓에서 갭이 뜨게 되면은 약간 좀 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을 하더라도 이렇게 밀리는 경향이 있는데 별로 크게 밀리지 않고 어, 힘을 뿜어내면서 올라갔고, 여기도 이제 올라갔다 좀 이렇게 윗꼬리가 달렸는데 밀리는가 했더니 바로 또 추가로 밀고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매크로가 문제였죠. 예, 매크로 상황이 이렇게 뒤로 밀리다 보니까 이 시간부터 같이 이렇게 매크로와 함께 같이 이렇게 밀렸습니다. 다른 종목들 보면은 다 마이너스예요. 어, 자, 전부 다 빅테크들이 다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좀 올랐고요. 자, 애플 마이너스. 네. 그래서 제가 저번부터 한번 말씀드렸지만, 테슬라가 이제 그 조정을 마치고 상승을 가야 하는 타이밍인데, 여기도 가야 되는데, 이 타이밍 동안 나스닥, 매크로가 하락을 하면 어쩌지? 그런 좀 걱정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약간 뭐랄까, 그러니까 나중에 미래에 가서 이런 생각할 것 같아요. 만약에 상승을 하더라도 나스닥이 상승 잘하는 기간에 같이 상승을 했더라면은 훨씬 더 많이 갈 수 있지 않았을까? 예. 근데 나스닥이 이제 하락을 하더라도 테슬라는 혼자 우리끼리 꾸역꾸역 간다. 가더라도 자꾸만 이런 방해를 받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상승이 나와도 생각보다 조금 많이 못 갈 것 같고, 나스닥이 하락한다면. 그리고 그냥 나스닥에 이제 덜미가 잡혀가지고 테슬라가 이제 가려다가 못 가고 이렇게 다시 또 하락을 한다. 그럼 참 아쉽죠. 예. 결국에 나스닥에 덜미를 잡혔다.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올 것 같고, 예. 뭐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참 테슬라가 이게 애증의 대상인 게 뭐냐면 남들 갈 때 같이 가고 남들 하러 갈 때 같이 하라 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꼬여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음, 그 다음에 이제 이 거래량을 보시면은 거래량이 약간 늘어났는데 자, 위블도 보시면 약간 늘어났죠.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상승을 왜 잘했냐면 이제 전 고점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를 돌파를 해서 이렇게 이제 아무래도 사람들을 심리상 이렇게 몰려들게 되어 있죠. 예. 그러면서 이제 거래량이 늘긴 늘었는데 이 거래량의 수준을 보면은 기대한 것보다는 그렇게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어요. 많이 늘지 않았다는 표현보다는 거래량이 적었습니다. 예. 근데 이런 이제 거래량이 적게 올라가게 되면은 좀 안 좋게 보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번에 5월 달에도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올라갈 때 보면은 이게 폭발적인 거래량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게 폭발적인 거래량이 없이 올라가는 경우에는 좀 이 상승에 대해서 의심을 많이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빵빵빵 올라간다. 그럼 오늘 저녁이라도 거래량이 한번 빵 터져줘야 됩니다. 음. 그러니까 이렇게 상승을 할 때 거래량이 이렇게 팡 터져주죠. 예. 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많은 패턴에서 보면은 보통 주가가 상승할 때는 거래량이 늘고 주가가 하락할 때는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거의 어김없이 이렇게 보시면은 주가가 이렇게 상승할 때는 이렇게 거래량이 이렇게 터져주죠.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죠. 이렇게. 근데 이런 식으로 상승할 때 거래량이 이렇게 감소를 한다. 이건 좀 안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상승의 시발점, 초창기 첫 번 스텝을 밟을 때 일단은 이렇게 거래량이 조금 터져주는 게 좋아요. 근데 상승을 한 이 봉 4개가 이렇게 나왔는데 거래량이 좀 밋밋합니다. 좀 후발 그러니까 뒤에서라도 거래량이 좀 터져주면 좋겠는데 자 오늘 CPI가 좀 좋게 나와서 이제 거래량이 터질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정고점을 돌파를 했다. 그리고 호재가 있었다. 하면은 이렇게 좀 거래량이 땅 터져주고 윗꼬리가 안 달리는 이렇게 깔끔한 또 이렇게 한 10% 정도 이렇게 막 9% 정도 이렇게 상승하죠. 예. 그러니까 상승 크기가 좀 부족했고 좀 그만큼 좀 폭발력이 있는 호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로보택시 소식이. 그러니까 로보택시 소식이 나오고 그것이 한 7%, 8% 정도 상승하는 그러면서 거래량이 쭉 올라와 주는 그런 모습이 좀 좋거든요. 근데 약간 좀 아쉬움이 좀 있다. 예, 갭을 만들어서 좋긴 한데 약간 좀 아쉬움이 있다. 약간이 아니라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로보택시라는 것이 이제 이 세력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항상 저게 돈을 많이 벌까? 글쎄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자 웨이모 같은 데가 뭐 17달러, 뭐 20달러 받는다는데 뭐 여기는 뭐 4달러 받는다는데 이렇게 해서 돈을 이게 어느 세월에 버냐는 거죠. 예. 어느 세월에 미국 전역에 수백만 대를 깔고 예. 그 수백만 대가 어느 세월에 버냐. 그리고 회사 자체가 직접 택시 영업을 한다. 이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예. 어, 그러니까 항상 모든 이제 사업이라는 것이 자기가 직접 하면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밀가루 만드는 회사가 직접 빵 가게를 차려서 직접 빵을 만들어서 판다. 뭐 이렇게 되면 좀 이렇게 효율성이 좀 떨어지거든요. 음. 자 국민들이 쌀을 먹다가
빵을 많이 먹게 되는 유행이 바람이 불었고, 그러면 그 밀가루를 만들던 회사가 빵 가게가 많아지잖아요. 거기다 빵 밀가루를 막 납품을 해서 그렇게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밀가루만 만들고, 예, 그냥 앉아서 이렇게 돈을 버는 거죠. 이렇게 벌어야 되는데 이걸 직접 하려고 한다. 이런 방향은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뭐냐면 일반 개인들이 자신의 자동차를 택시 영업으로 돌린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오 쏠쏠한데 그러면 한 대 더 사고 한 대 더 사고 한 대 더 사고 하면서 예, 대신에 이제 이런 택시 영업을 돌릴 때 쓰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월 얼마씩 이제 그 비용을 지불해야겠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사업 모델이. 근데 이걸 직접 이렇게 뛰어든다. 근데 이걸 지속한다면은 그렇게 안 좋아요. 예. 근데 그냥 특정 지역, 그냥 조금 지금 뭐 이렇게 모델로, 이렇게 뭐랄까 좀 이렇게 샘플로 조금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떤 택시 회사에 이런 것을 공급을 한다던가 아니면 개인들이 이렇게 할 수 있게 한다던가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이걸 자꾸 뭐 직접 막 이렇게 막 직접 늘려나가려고 한다.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뭐냐면 4천만 원짜리 차가 이게 택시 영업을 해서 4달러씩 받아서는 한 달에 뭐 200을 벌겠어요. 뭐 300을 벌겠어요. 예. 한 150이나 벌면 좀 잘 벌걸요? 이게 뭔가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는 거죠. 자, 저는 무조건 뭐 나쁘게 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뉴스에 대한 반응의 정도를 봤을 때 반응이 좀 밋밋하다. 음. 그래서 후발로 추가 뉴스를 이렇게 어그로를 좀 끌어줘야겠죠. 예. 뭐 앞으로 뭐도 할 수 있다, 뭐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그러니까 상승할 때 보면은 어 너무 늦지 않은 시간에 자꾸 호재가 추가로 땅, 땅, 땅 이렇게 나와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가 뉴스가 이제 그러니까 약간 내릴만 하면 추가 호재 나오고 내릴만 하면 호재 나오고 이렇게 가서 가는 거거든요. 음. 자, 일단 양봉 4개를 뽑으면서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기본적인 어떤 형태, 예, 전문 용어로 왁구라고 하죠. 예, 기본적인 어떤 형태는 지금 이제 갖추고 있어요. 음. 근데 이제 주식 투자에서 우리가 항상 골탕 먹는 게 뭐냐면 여기 가는 줄 알고 가서 샀더니 좀 가다가 이게 떨어지더라는 거죠. 예. 자, 이렇게 가는 줄 알고 가서 샀더니 이렇게 옆으로 조금 이렇게 움직이는 건 괜찮아요. 예, 왜냐하면 손실이 없기 때문에. 예. 조금 뭐 한 며칠 기다렸더니 또 올라가더라 하면서 이렇게 해서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근데 가는 줄 알고 가서 샀더니 이렇게 떨어져 버리더라. 이게 문제거든요. 바로 이제 이럴 때거든요. 가는 줄 알고 가서 샀더니 이렇게 떨어져 보이더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게 손절을 안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한마디로 제가 예전에 저희 강의 듣는 수강생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요구가 뭐냐? 진짜 상승과 가짜 상승을 구분하는 법을 알려주라. 이 구분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답은 뭐냐? 100%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100%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가 답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패턴이라는 겁니다. 80% 확률의 진짜 상승을 가는 모양의 패턴이 있습니다. 하지만 80%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손익비를 정하고 손절 라인을 잡고 일단 뭐 딱 이제 시도를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와 우리 수강생님들 정도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에요. 근데 이 방법에서 더 위로 올라가면, 이제 고수가 되면 미리 상승할 걸 알고 그냥 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수들은 내가 지금 이거 사면 올라갈까? 이런 생각하면서 하는 게 아니죠. 예. 여기서 사면은 올라갈 거라는 사실을 알고 사는 거죠. 음. 근데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마인드, 접근 방식, 이걸 이제 다루는 생각의 어떤 차이?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수라고 해서 정확히 여기부터 뭐 그 다음에 주가가 이런 형태로 뛸 거야 라고 그걸 다 세세히 미리 마치 타임머신 타고 미래에 갔다 온 것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다소 뭐 이렇게 약간의 어떤 이렇게 변형이 좀 있을 수 있어도 어떤 기본적인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거죠. 음. 근데 그게 약간의 차이인데 결과는 많이 결과가 차이 나는 거죠. 예. 그리고 어 핵심적인 게 하나 또 있어요. 네. 근데 이거 다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항상 뭔가 플러스 하나가 필요해요. 음. 골프 잘 치시는 분들, 예, 뭐 테니스 잘 치시는 분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 예, 주식도 그 스포츠들하고 똑같습니다. 음. 자, 그래서 오늘 이제 CPI 이제 잘 보시고요. 아마 변동성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 아무쪼록 좀 잘 풀렸으면 좋겠네요. 일단 뭐 기본적인 이제 왁구는 나왔는데, 에, 어제 모습에서 약간은 조금 아쉽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거래량이 좀 터져줘야 돼요. 제가 거래량을 자꾸 강조하죠. 네, 여러분 거래량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감사합니다.